그림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그림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도 우리는 그림의 기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그림이 여러 인테리어의 단골 소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작가들은 시기별로 화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마티스는 변화가 매우 뚜렷한 작가 중 한 명인데요. 시기별로 마티스의 화풍은 한눈에 보아도 한 해가 다르게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던 마티스는 1908년 그의 작품을 또 한 번 세상에 선보입니다. 11년 전 1897년에 국전에 올린 작품과 비교를 한다면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실험을 하고 시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이쯤 되면 뭐랄까, 작가로서의 예술적 시도 외에 인간 앙리 마티스로서 또한 작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듯하죠. 스무 살에 병원에서 미술을 우연히 접한 이후로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던 그는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1941년, 이제 그의 나이는 70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의 그림은 여전히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이전처럼 온종일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그는 이제는 펜과 붓 대신에 가위를 집어들게 되죠. 그러고는 회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내내 서 있을 수 없었던 마티스는 앉아서 색종이를 잘라 붙이기 시작하고 더욱더 형태의 단순화, 그럼에도 형태의 본질에는 더욱 집중했죠. 언뜻 보면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처럼 보이지만 14살 때부터 고전의 명작들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었던 타고난 천재인 피카소, 그가 유일하게 라이벌로 여기며 질투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마티스였습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작품으로 마티스에게 답을 합니다. 시작부터 역사적인 작품들이 오가던 그들의 대화는 마티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피카소는 마티스의 타고난 색채감과 구도감에 감탄하고 질투하죠.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찍이 엄청난 재능을 보이며 세련된 선을 매우 잘 다루는 피카소,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여 비교적 선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색채를 구축한 마티스. 그러나 외모마저 대비되는 세련된 총각과 이 수더분한 아저씨는 예술은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창조성을 추구해야 한다 라는 예술과는 같았죠. 아니, 어쩌면 피카소가 1906년 마티스의 작품을 보며 같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마티스의 작품으로 돌아가서 데생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던 그는 구조와 색채감에는 천재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마티스는 자신의 작업을 며칠 동안 고쳐가며 집중하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엎어버리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하는데요. 마티스는 예술에서의 순수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음악 또한 사랑했던 그는 미술이 음악같기를 원했는데요. 그렇기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보다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술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고민 뒤에 강렬한 색감과 자유롭게 작업한 작품들은 마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작품을 접할 때 야수파, 신인상주의, 입체파 이런 단어들로 우리와 작품 사이에 벽을 둬야 하는 걸까요? 그의 작품에 있어서 색은 어떠한 의미나 기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은색은 어둠이나 추락 같은 부정적인 상징이 아닌 검정색 그 자체만을 뜻했고, 파란색과 빨간색도 순수, 죽음, 열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저 파란색과 빨간색만을 표현했습니다. 마티스는 그의 작품이 상징과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그저 편하게 즐겨지기를 더 원했을 겁니다.
진정한 예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마티스와 그의 작품이 보내는 대답은 불편하고 복잡한 이해가 없어도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이죠.